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관심이 높은 것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타나면 전세를 역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과연 청와대는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을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걸 데드크로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권에는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보통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을 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밭에서 뽑혀서 죽고, 그 다음에 도마에 올라서 죽고, 그 다음에 잘려서 죽고, 소금을 뿌려서 죽고, 양념에 묻혀서 죽고, 나중에는 입안에 씹혀서 죽는다. 이런 그런 속설이 있는데 네. 이 데드크로스를 흔히 여의도 정가에서 표현할 때 입안에 씹혀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맛있는 김치가 되면 모르는데 반찬 가치도 없는 김치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다라는 그래서 데드크로스로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게 그런 보는 부분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 지지도를 등락을 겨니는 것이 양대 축이 있었죠. 네. 경제 문제와 남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개선 문제, 그 경제 민생 문제 이것이 이제 등락을 좌우하는 양대 축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됐습니다.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됐냐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 도덕에 대한 문제, 도덕심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가미가 됐고 여기에다가 정부 내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가미가 되는 거죠. 이 가미가 된 문제가 좀 긍정적 요소 같으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 기류도 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다가 부정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이제 데드크로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다라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긍정적 요소, 부정적 예. 요소가 있는데요. 뭐 긍정적 요소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두드러졌다. 그 다음에 외교적인 문제에서 좀 잘했다. 그리고 서민 복지에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재미있는 것은 뭐 최선을 좀 다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결국 이제 경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계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 민생 문제가 부정적인 부분에서 탑을 차지했고 그다음 긍정적인 부분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탑을 차지했는데 이 퍼센트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민생 문제가 부정적 요인에서 최고 차지했는데 이것이 47%였습니다. 이 단순 총량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고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이 27%였거든요. 이거는 총량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보다는 상당히 뒤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다는 그런 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걱정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영자, 영우주. 예. 이영자 씨는 연예대상 차지했던데 뭐 정치적 신조어겠죠. 어떤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영자에 대한 부분, 뭐 이영자 씨가 뭐 들으면 뭐 좋을지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역시 20대층, 그다음에 영남층 그래서 영자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 자자는 이제 자영업자들 네.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등을 돌리면서 지지도 하락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야기하고 요즘에 이제 여고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여성과 50대 그리고 중도 이 층이 이제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지지도 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들이 그 여고중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결국 가게 살림이죠. 장바구니 물가 네.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50대 여성 중반층들이 많이 또 이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취업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중도층의 이탈 자체는 근본적으로 뭐 이념적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험적인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따라서 이제 지지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중에 대한 지지율 이탈 자체는 이영자와 함께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의 후퇴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 뭐 부동산 이 부분은 뭐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요소들이 지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이게 대선 당시에도 상당히 강하게 천명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면 됩니까? 이제 극장 효과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극장 이게 효과. 극장 효과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영화가 참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또 주위가 좀 춥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 극장 효과가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에드벨룬 효과라고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극장 효과를 견인해 왔던 것이 남북 문제였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즉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영화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점들이 다른 부분들을 좀 관심을 돌리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변인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떠올랐던 그 요소들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불편을 야기했던 경제 문제, 그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안전사고의 문제, 안현동 KT에 대한 화재 사건이라든가 강남 펜션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민심이 좀 흉흉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결정타로 나타나는 것이 청와대 특감반 사태, 즉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처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변수가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폭로했다는 민간인 사찰 공방. 이런 공방 역시도 최근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이 태생되게 된 동기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 배경 자체가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도덕성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도덕성 부분 중에서 이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 그 적폐청산의 고리를 따져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댓글 작업이라든가 여론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의 당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특감반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인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겠느냐, 도덕성을 기대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결국 전 정부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애당초 지지를 했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동력 자체가 훼손이 되는 그런 형태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공격을 받고 야당으로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경제에 대한 문제, 민생에 대한 문제가 같이 시너지 형태로 나타내서 지지세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활 시위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활이 많이 나간다라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뭔가 지지를 회복하는 반등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장 빠른 길은 청와대 인적 개편이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인적 개편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 부분들이 이게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네. 정치적 모티브가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경기 침체와 민생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점입니다. 즉 이제 경기라든가 민생 문제가 조금 선회를 하고 전환이 돼 준다 그러면 지지도 반등은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도자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명확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수석이라든가 임종석 실장 체제가 정권 출범부터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이 사실상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보좌할 수 있는 어떤 그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적으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박지원 그 의원의 이야기는 과감하게 이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면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의 지도력 그 결단성을 보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인적 청산이거든요. 인적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이 국민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아마 조절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어떤 시기에서 인사를 적절하게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청와대 입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집권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상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